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CPI 예상대로 나오면서 12월 금리 인하가 유력하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됐었는데 뭐 오히려 미국의 국채 금리는 다시 올라가 버렸죠. 그리고 환율이 또 당국의 구두 개입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다라는 점. 웬만하면 이게 마이너스로 밀려야 되는데 환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 버리면서 더 세게 갈지도 모르겠다 이런 걱정을 하게 됐고, 특히 삼성전자가 비슷한 패턴, 그러니까 종가가 저가로 마감하는 패턴이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떤 시장에 발목 잡은 걸 큰 줄거리로 보면 금리, 환율, 그리고 IT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오늘 그대로 좀 재현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여전히 뭐 특정한 업종에만 매도를 집중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죠. 그러니까 미국은 지표는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CPI가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오면서 이게 소비자 물가 지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건 구매할 때 택에 찍히는 가격, 이걸 따져보는 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이게 예상대로 나왔기 때문에 뭐 12월에 금리 인하 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갔죠.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갔는데 어쨌든 12월에 금리는 내릴 것 같다 이렇게 투자들이 공감은 하면서도 그 다음에는 금리 인하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특히 연준 인사들이 뭐 다음에는 금리 내릴 것 같은데 이후에는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아, 뭐 속도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보다 12월에 금리나 확률이 올라가긴 했지만 투자자들이 그 이후에 금리가 내려갈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미국의 국채금리 추이를 보면 미국 증시 마감할 때보다 아시아 증시 돌아갈 때 조금 더 올라가 버렸어요. 이게 금리가 좀 내려가면 우리 증시가 플러스권을 더 넉넉하게 유지를 했을 텐데, 국채 금리가 아시아 증시 돌아갈 때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아시아 몇몇 국가에서 금리가 또 올라가고, 금리 올라가니까 또 여기 또 안 좋아지나 보다라고 걱정을 하고 매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좀 반복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오늘 또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환율이 웬만하면 빠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이제 구두 개입이 있었으니까. 구두 개입이라는 건 니들 계속 그러면 우리 환율을 개입할 거야, 그러니까 달러 풀어서 떨어뜨릴 거야, 막 이런 식의 어떤 언급을 한 건데, 보통 그러면 웬만하면 빠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단점이 하나 생겼어요. 뭐가 단점이냐면, 옛날에는 삼성전자가 해외에서 돈 잘 벌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계속 생긴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버는 돈이 옛날 같지 않아?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니까 그럼 한국이 달러가 넘치진 않을 거잖아, 그러면 개입해도 한계가 있잖아, 뭐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근데 제가 이제 환율을 뭐 한번 설명드리긴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환율 올라가는 걸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면, 뭐 제가 예를 설명드렸죠. 환율이 1,000원일 때 10,000원짜리 주식은 10달러에 살 수 있다. 근데 주가는 한국 돈으로 10,000원 똑같은데 환율이 2,000원이 돼버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10달러 하던 게 5달러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환율 올라가는 거를 외국인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주식 투자하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이 빠져주지 않으면 좀 시장이 고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고, 오늘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또 뉴스들 몇 개 정리를 해보면, 미국 공화당이 이제 레드 스윕, 그러니까 완전히 하원까지, 대통령, 상원, 하원, 이게 완벽하게 다 공화당이 이제 장악을 해버리니까 트럼프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나 보다, 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 근데 사실 세부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상원 의장이 유력한 사람은 약간 자유무역 쪽 선호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보여지는 건 공화당이 모든 걸 다 장악을 해버리니까 트럼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 이런 걱정이 좀 있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 소식 전해진 것도 시장에는 좀 부담이 됐고, 그리고 뭐 블룸버그나 이런 외신들 보면 아시아 증시 오늘 빠진 건 그냥 강달러 때문이다, 이것 때문으로 보는 그런 분석들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국에서 이제 개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구두 개입에서 해결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실제 개입을 해버리면 오히려 환율이 까짝 빠졌다가 급등을 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돈을 다 써버렸네? 그러면 고갈될 때, 우리나라 이제 외환보유고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 구두 개입선에서 환율이 좀 막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환율 올라가는 게 막아지는지 여부도 외국인들 수급 상황도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오늘 상법 개정안 얘기 나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더라고요. 어저께 뭐 밤에 갑자기 단독 그렇게 하면서 상법 개정안 얘기 나오긴 했었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관련해서 뉴스가 정확하게 나온 건 없었습니다. 근데 향후에 이제 이 뉴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또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니까 이거는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종목으로는 하이닉스가 오늘 빠졌는데, 하이닉스는 특별하게 악재가 있었다라기보다는 이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최근 추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론하고 같이 움직여요. 올라가는 날 내려가는 날 같이 움직이는 거의 비슷하게 가는 그런 형태를 보이거든요. 마이크론이 4일 연속 빠지니까 같이 뭐 똑같이 빠져버리는 모습인데 뭐 이제 뭐 새롭게 악재가 나온 건 없고 중국 규제 문제라든가 어제 엣지워터에서 가격 내려갈 것 같다 뭐 이렇게 코멘트한 거 정도 외에 뭐 새롭게 나온 일은 없습니다. 그냥 트럼프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미국에서는 마이크론을 떨어뜨리고 우리나라도 하이닉스를 떨어지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되고 있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그 트럼프에 대한 어떤 부담을 갖게 되면서 9월에 찍었던 어떤 저점을 더 이탈해 버리면서 멀리 내려가 버리는 예,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 반면에 이제 자동차는 오늘 선전을 했는데 21선 맞고 떨어지긴 했지만 오늘 뭐 로이터 보도에 보니까 이제 기아가 2030년까지 연간 160만 대 전기차 생산한다고 한다더라. 뭐 이런 등등의 어떤 뉴스들이 더해지면서 좀 기대감으로 작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조선주는 뭐 지금 그 트럼프 관련주로 분류가 되잖아요. 한 이틀 조정 보이나 보다 했는데 또 올라갔죠. 근데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보통 시장에서 종목이 세다라고 평가할 때는 뭐냐면 3일 차에 올라가는 종목. 그러니까 센 종목은 3일 조정이 잘 안 나오거든요. 반대로 약한 종목은 3일 연속 상승이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조선주가 약간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후에 이 패턴이 유지가 되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지수 제가 아침에 오늘 플러스가 안 나면 오전에 플러스 안 나고 오늘 마이너스권을 어설프게 오전에 유지해두면 오후에 신용 관련된 물량이 털리는 시간이 나올 수 있다. 이거 보시면 오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플러스로 돌려놔야 되는데 이게 어설픈 플러스는 안 되고 보통 이제 전일 종가 대비 한 2% 정도 넉넉하게 올려놓으면 그 구간을 탈출한 걸로 보거든요. 근데 오늘 오전에는 좀 그런 조짐이 있었는데 오후 되니까 뭐 밀려버리면서 이제 다시 신용 관련된 물량, 그러니까 신용 반대 매도가 오늘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대로 두면 반대 매도 나가겠구나라고 해서 신용, 스탁론, 미수, 그다음에 CFD 이런 거 투자한 사람들이 이제 매도 물량을 내놓으면서 이제 반대 매도 나가는 것보다 이게 낫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좀 막판에 또 이런 변화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수급은 오늘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우선 외국인들 매도 규모가 2,700억이면 되게 많이 판 건 아니에요. 엄청난 투매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관에서 연기금이 좀 등판하기 시작한 건 주목해 볼 만한 변화긴 합니다. 근데 제가 더 주목하는 건 외국인들이 계속 똑같아요. 장중에 선물 막 때려서 눌러놓고 장 3시 넘어가면서 그 선물을 회수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외국인들 선물 매도 여력 없다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돈 가지고 때려서 지수 눌러놓고 삼성자가 하락하니까 변동성이 안 좋으니까 최대한 이용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 놓고 충전해서 다음날 또 때려야지. 이렇게 해서 충전하는 형태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죠. 장중 내내 선물 매수해서 뒷부분까지 매수로 쭉 가면 이제 이런 게 끝난다. 이게 하나가 있고 제가 파생 쪽 선물 옵션 쪽을 자꾸 의심하는 게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동시효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게 왼쪽은 LG에너지솔루션이고 오른쪽은 삼성전자예요. 동시효과에서 LG에너지솔루션을 급등을 시키니까 이게 지수가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동시효과에 떨어뜨려 버려요. 이게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이 영향도 있다고 봐요. 무조건 뭐 이게 전부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 이게 지금 우리 증시 자체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하락 쪽 플레이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흔들어서 수익 내는 그쪽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이런 현상도 시장에서는 좀 압박이 돼. 이거 해결사는 결국엔 뭐 삼성전자밖에 없긴 합니다. 이게 오늘 아침장 플러스 내듯이 그렇게 힘차게 버텨줘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워낙 많이 뿌리다 보니까 이렇게 밀린 것 같습니다. 외국인도 오늘 보면 2,700억 순매도잖아요. 삼성전자를 4,700억 팔았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를 1,800억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종목을 뭐 거의 6,600억 팔았잖아요. 이것 빼면 순매수예요. 예, 그리고 순매수 규모도 네이버를 1,500억 샀거든요. 예, 그리고 우선주는 또 샀어요. 그 다음에 뭐 전력주들을 뭐 원전주, 방산주, 조선주, 이렇게 트럼프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군들을 샀고, 기관은 오늘 연기금이 매수였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 기관 순매수가 700억, 800억 가까이 되는데 연기금 매수가 거의 700억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좀 담아내는 예, 그런 움직임을 보인 게 특징이었고, 그 외에는 뭐 제약바이오라든가 방산, 조선 뭐 이런 것들이 역시 포진해 있어서 트럼프를 의식한 매매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겠고, 다음에 외국인들이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다시 제약, 예, 그러니까 제약 쪽을 원래 이제 제약 쪽은 계속 매수했었잖아요. 그래서 제약 쪽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제약, 반도체, 엔터 이거였는데 엔터하고 제약은 그대로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 반면에 이제 반도체 쪽은 매수 쪽이 별로 보이진 않는
예, 그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자, 시장을 요약해서 보면 그 연준 인사들 발언이 금리를 올리는 격이 됐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금리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중 물가를 또 높이는 그런 현상을 유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연준 인사들의 어떤 톤다운이 되는지, 지금 수준에서 그 수준의 금리는 시장이 올라가기는 상당히 버겁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좀 빠져줘야 될 거고,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미국에서는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가 급락했다가 오늘 초반에 올라가는데 종가로는 또 조금밖에 안 올라가고, 뭐 이런 현상. 또 그 비트코인이 막 93,000달러 갔다가 88,000달러 갔다가 또 9만 달러 됐다가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이제 흔들고 다시 올라가는 과정이냐 아니면 꺾이느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꺾여주는 게 낫죠. 꺾여주고 다른 종목이 올라가 주는 게 아시아 증시에는 조금 유리한 환경이 되는 거죠. 트럼프를 좀 있게 만들어주니까 이 구도.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지금 종가가 저가가 이번 주 내내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오후장 되면 투자자들이 막 기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또 시작이네 이래버리니까 선물도 또 선물 옵션 이쪽에서도 또 그렇게 막 이제 뭐 이런 식의 어떤 움직임이 좀 있을 것이고, 이게 좀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오전에 아예 넉넉하게 좀 플러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이제 만기일이 끝났잖아요. 예, 만기일이 끝났기 때문에 만기하고 연결되는 어떤 물량은 이제 끝났다고 보고, 그 이후에 이제 좀 49,900원에서 이게 사실 5만 원 밑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이 상태에서 어떤 변화가 좀 생겨줘야 되는데, 이게 사실 뭐 삼성전자는 6만 원 밑에서부터 계속 낙폭과다라고 했던 종목이라 보여져야 보여지는 거지. 이게 지금 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그 흔히 얘기하는 이제 과매도에서 그냥 지하까지 파고 내려간 수준이라 좀 종목들별로 되게 싸다라는 인식은 되는데, 이거 어필이 안 되네, 어필이. 근데 이제 오늘 저는 미국에서 이것도 되게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지금 거의 2년 고점 넘어가는 그런 수준까지 왔잖아요. 2023년도 고점까지. 근데 그때 당시 피크가 107이었거든요. 거의 107. 그 저점이 100에서부터, 그러니까 하단은 거의 100이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100에서부터 107, 그러니까 7% 정도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서 그때 피크를 맞이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승폭이 거의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미국에서 만약에 이제 오늘 달러 인덱스가 107 근처에서 고점을 맞이하고 국채금리도 4.5% 정도에서 고점을 맞이해주면 가장 베스트한 시나리오. 근데 저게 만약에 이제 돌파해서 나간다면 뭐 과매도고 뭐고 또 한 단의 어떤 다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미국의 어떤 달러 인덱스의 어떤 움직임, 요 동향이 어떻게 가는지 뭐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되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